자, 그래서 최소 저는 이제 등 운동을 3가지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아깝고 그러니까 등과 가슴을 함께 해요. 마지막 등은 인클라인하고 같이. 인클라인으로 가슴 운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깨, 프론트와 인클라인이 함께 좀 자극이 되도록 다리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플랫벤치는 안 합니다. 가슴이 좀 앞으로 나오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가슴이 좀 약하거든요. 근데 그건 제가 이제 안 하니까 약한 겁니다. 네, 가슴을 좀 안 합니다. 왜냐면 가슴이 프론트 어깨와 이 윗가슴 라인이 이쁜 걸 좀 좋아해요. 보시는 것처럼 가벼운 무게 때는 좀 가동 범위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보중량에 갔을 때는 조금 집중되는 부위 위주로 좀 가동 범위를 좀 짧게 해서 이렇게 밉니다. 중간에 이렇게 좀 짧게 반동을 주면서 그 부위에 더 이제 혈액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있죠. 왜냐면 그런 동작을 하면 삼두가 참여하기보다 이제 가슴 근육만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짧게 좀 깊은 데서 좀 바운스를 주는 그런 거를 또 제가 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벤치프레스는요 맥시멈 100kg까지를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동 범위와 제대로 된 집중도를 살리면서 대신 증량을 좀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 조금씩 올리면서 세트 수를 좀 많이 가져갑니다. 이유는 뭐 부상 방지와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중량이 가면 가동 범위가 조금 짧아지긴 해요. 근데 왜냐면 싸우는 동작 있죠. 이완될 때 그 무게와 싸우는 그 구간 자체가 너무 멀어져 버리면은 이제 그 긴장이 딱 놓치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기보다는 가동 범위가 좀 작더라도 내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이렇게 좀 찾아서 맞춰가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랍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가슴 운동을 딱 요거 하나 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나 이제 뭐 아니면 머신을 하나 더해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인텐시브하게 좀 세게 강렬하게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를 할 때. 사실 요거 하나 하고 나서 가슴 머신까지도 하는 경우 있는데 이건 매번 다릅니다. 이제 어깨 운동 이어서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운동을 시작할 때 팔이 두꺼워지고 싶다, 뭐 아니면 다리 있다, 뭐 가슴이다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제일 제가 매력 있게 생각하고 막 되게 좋아지고 싶었던 게 어깨였어요. 그래서 어깨에 좀 제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깨 운동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했듯이 등 운동 3개 하고 가슴 인클라인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바로 사이드 레터럴을 하러 옵니다. 나중에 제가 어깨 운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알려드리고 오늘은 가볍게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벼운 무게일 때는 가동 범위를 많이 좀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팔을 좀 구부리고 느낌이 오는 그 모양 안에서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딱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어깨 부위만 타겟이 되도록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진행을 하고요. 요때 아마 제가 한 6kg로 처음 시작하는데 한 40회에서 50회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거 생각해서 처음에 힘을 안 빼는 느낌보단 저는 처음부터 100을 다 쏟아내려고 하는 식의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아마 요때 제 기억에는 좀 최대한 많이 90에서 100까지 아예 그냥 다 쏟아 넣었던, 근데 달라요 그것도 매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특히나 쉬는 시간은 더 짧으셔야 돼요. 덤벨을 하고 나서 내려놓고 그 아픈 통증이 좀 가라앉다 싶을 때 그 통증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마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플렉스를 해서 그 부분에 혈액을 많이 넣으려고 많이 합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는 최소 30회 이상 할 수 있는 무게로 시작을 하고 증량은 아주 작게 하나씩이라도 올라갔어요. 저는 6kg부터 하는데 6에서 6, 7, 8, 9, 10,
보통은 12나 15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지막 세트도 30개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가동 범위 물론 짧겠죠. 고중량에 갔을 때는 굳이 가동 범위를 크게 하시려고 하시면 이제 부상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어깨에 타격이 가해진다 하는 높이까지만 드시더라도 충분히 운동 효과가 나니까. 너무 많이 들려고 그러는데 운동 효과는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사실 부상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덤벨보다는 팔꿈치를 더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갔을 때 어깨가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안 다치시는 위주로, 저도 좀 안 다치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덤벨 자체도 너무 사이드로 까기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어깨 그 소켓 안에서 소위 얘기해서 좀 연골이나 이런 부분이 갈리지 않게 좀 최대한 부상이 적은 그런 가동 범위 안에서 하시도록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좀 고중량을 본인이 선택을 하셨을 때 가동 범위를 좀 줄이셔더라도 충분히 어깨 다 타격이 옵니다. 어깨에 좀 동그란 볼륨감, 진짜 예쁜 어깨를 만드시고 싶다면 프레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레터럴을 고중량으로 해주셔야 어깨가 집중이 되면 되지 쓸데없이 손 높이 들려고 막 나는 여기를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어깨가 최대 수축인데 이거를 더 수축하려면 뭐 승모가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올라가려면 구조적으로 딱 근육이 최대한 수축됐을 때 멈춰야 되는데 승모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팔이 더 올라가려면 바로 충돌 증후군이 올 수 있고 딱 최대한 근육이 수축되는 데까지만 현명하게 운동하는 게 처음엔 어려워요.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의 힘을 단독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이드 레터럴은 많은 운동 중에서도 자세가 진짜 제일 안 나오는 운동 중에 하나고, 구력이 진짜 좋아야만 예쁜 자세가 나오고.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쉬는 시간 줄이시고 증량은 조금씩 올리시고 같은 무게로 여러 번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볼륨감이나 근육의 좀 크기를 어깨를 원하신다, 고중량으로 많이 높이 들이지 마시고 움찔움찔 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에 타깃이 가요. 10개나 5개에서 10개 정도를 마지막에 막 태우는 거 있죠? 그런 것도 하시면 좋습니다. 끝내고 나면 프레스를 가줍니다. 단독적으로. 최근에는 덤벨로 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머신으로 했고, 왜냐면 제가 어깨가 조금 부상이 좀 그래도 좀 있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많이 합니다. 엘보를 절대 사이드로 이렇게 까서 하는 동작을 저는 안 해요. 절대로요. 왜냐면 이 동작으로 정말 어릴 때 고중량을 많이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어깨 부상이 다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엘보를 앞쪽으로 살짝, 너무 막 이렇게 프론트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양쪽에 이제 5kg씩 해서 중량을 계속 하죠. 운동 방법은 뭐 매번 무게 치는 방법에 따라 또 다르니까 요즘 프레스를 먼저 하고 또 사이드 레터럴을 그 뒤에 붙여서 하고, 이때는 사이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미는 걸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인클라인 프레스를 했잖아요. 미는 거에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사이드 레터럴을 먼저 해주면서 선피로라고 하죠. 여기에 먼저 피를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스를 진행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프레스 운동을 해서 힘을 삼두나 미는 거에 힘을 많이 쏟았다, 그럼 조금 쉬는 과정을 그냥 쉬기보다는 다른 참여하지 않는 운동을 통해서 그 부분에 힘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미는 운동을 해주고, 저는 미는 운동을 하나 다부지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좀 미는 근육들을 덜 쓰는 그런 부분들의 운동을 좀 해주고. 저는 그 무게 계산 안 해요. 머신은 그냥 그날 컨디션 따라 그냥 힘 남으면 더 하고, 매일 하는 이 높이도 다르고 맨 밑에서 하는 지점도 다르고 매일 다르니까 무게가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팁이거든요. 사실 운동할 때 때로는 고중량을 폭발적으로 미는 운동도 하시고, 때로는 컨트롤 하시면서 중량은 조금 세게 안 하시더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도 좀 하시고, 뭐 운동 방법 매번 다르게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후면 어깨. 여기서 제가 이제 손을 뒤집어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잡고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아시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쉽게 얘기하면 뭐 전완근이나 불필요한 이 부분에 힘을 안 쓰고 오로지 뒤쪽만 집중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다 걸어놓고 하면 후면부 어깨에 굉장히 타겟을 해주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안 이게 꽂혀서 이걸 많이 했습니다. 좀 단점은 이제 여기가 아플 수가 있는데 스트랩으로 받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좀 하다 보면 좀 고통도 참게 돼요. 제가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거에서 안 아프다는 사람 태어나 처음 봤어.
나는 고통을 못 느낀다니까.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견갑을 얼마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등으로 가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뭐 그런다고 남의 등 운동은 아니잖아요. 내 등 운동이지 않습니까? 등도 먹고 삼두도 먹고 하더라도 그게 어쨌든 복합적으로 내 몸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후면 어깨 운동을 하는데 등이 80%를 먹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어느 정도의 복합적인 몸 자체 이렇게 운동이 되는 거는 우리가 감수를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면 어깨까지 고립을 하고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가동 범위 너무 크게 안 하고요. 가벼운 무게일 때 좀 수축감을 많이 주고 가동 범위를 많이 하고 고중량 갔을 때 똑같습니다. 가동 범위를 좀 줄이고 집중도를 좀 더 높입니다. 횟수는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시각적으로밖에 저는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저를 또 많은 분들이 봐오셨기 때문에 제가 얼마만큼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는지 보시면서 좀 다른 면이 있더라도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꼈던 방식대로의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났던 제 몸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운동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운동을 하시면 저 정도는 돼요. 이 형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큰 근육은 오히려 끝까지 털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작은 근육들은 최대한 한 번 세트 때 다 모든 걸 태워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요. 남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때 당시 제가 식단을 바꾼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경험과 제 변화된 몸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때 당시에 제 몸의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후면 어깨를 하고 나서 막가를 이용해서 중간에 복근을 합니다. 체력을 약간 좀 다시 끌어올리는 과정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복근을 하면서 조금 다른 부분에 체력이 올라오게. 왜냐면 제가 복근을 하고 나서 데드리프트하고 이두 운동을 좀 하거든요.